자, 테스트 본 거 드릴게요. 수빈이 수루 준혁이 으쌰. 한빈이 다 맞춘 거를 갖다가 제곱을 안 붙였어요. 어? 다 맞춘 걸 맞다 찾을 걸 그랬나? 어? 그런 거 실수하면 안 되니까 긋는 게 맞겠지, 그지? 자,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우리 원운동을 잘 하면 이 단진동도 쉽게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복습 차원에서 한번 해봅시다. 자, 자, 여기 이제 세타각인데, 세타만큼 원운동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세타는 오메가 t와 같습니다. 그죠? 맞나요? 오메가라는 것 자체가 뭐였습니까? 각속도인데, 각속도는 시간에 대해서 세타만큼 돌 때를 얘기한다. 그죠? 그리고 저 각속도가 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각속도가 변하려면. 토크. 토크가 없으면 각속도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0? 그럼 안 도는데? 각속도가 일정해야지. 각속도가 일정한 원운동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등속 원운동. 그죠? 그러면, 등속으로 만드는 거는 등속이 다 아니다를 만드는 건 토크지만, 원운동을 만드는 힘은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건 구심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구심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았을 때, 이게 반지름이잖아요. 그죠? 반지름인데, 이 반지름이, 요렇게 최대가 될 때면, 얘가 진동을 하는데, 이렇게 진동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사인 곡선입니다. 사인 곡선인데, 요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중심에서, 여기를 마루라고 합니다, 마루. 중심에서 골.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여기 진폭이라고 했어요, 진폭. 중심에서 얼마나 좌우로, 나가느냐. 그런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직선으로 이렇게 쭉 간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 반지름은 진폭에 해당된다. 그래서 A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지점에서 지금 이쪽에서 빛을 비춰준다라고 하면 이 물체가 이렇게 곡선을 따라 이동을 했지만 직선상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보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거리를 갖다가 변이 x라고 잡자라고 한 거였어요. 그죠? 그러면 이 변이 x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자, 표현되는 거는 결국 이 수직으로 내리면 a의 사인 성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x는
x는 변입니다. 요거는 a sin 세타인데 세타가 오메가 t죠. 그죠?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에서 얘가, 이 물체가 이 접선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접선 방향의 이 빠르기, 이걸 우리가 선속이라고 합니다. 선 운동량. 그래서 접선 속도죠, 접선 속도. 저 V는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습니까, V? 이걸 미분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직 미분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자 이렇게 잡으면 얘는 결국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 방향으로 맞나요? 이 V를 구해봐라 이거죠. X축 방향에 요거는 이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지?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얘가? 자, 이 V를 이렇게 바꿔봅시다. 지금 여기에서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각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 각속도 있죠? 각속도. 이걸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V는 무엇과 같다? R, 오메가와 같죠? 근데 여기에서 R은 원운동의 반지름인데 반지름이 A니까 A 오메가와 같고 그죠? 그러면 A 오메가에 대해서 이쪽 이 X 이걸 X축이라고 했을 때 X축 선상의 성분으로 바꿔봐라 라는 것과 같으니까 자 요게 오메가 T면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요각이 자, 요거는 90 마이너스 오메가 t. 그죠? 요건 직각.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오메가 t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각이 오메가 t니까, 요게 오메가 t니까, 요것은, 자, 코사인 성분이 되죠. 그죠? a,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구심력은 어느 방향으로 기술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구심 가속도. 구심 가속도. 지금 여기에서 물어보는 가속도 A는 무슨 가속도? 구심 가속도야. 그지? 그러니까 방향이 어느 쪽으로 돼야 되겠니? 중심. 그렇죠? 이쪽 방향으로. 요렇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는 이쪽 방향이 되는 거죠. 그죠? 이쪽. 요게 이제 A가 되는 겁니다. A. 이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았을 때 이건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A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고 자, A는 R분의 V제곱이죠. 맞나요? 등속원 운동에서의 구심력은. 자, 그러면 요거는 R분의 R 오메가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러면 R 오메가 제곱. 결국 여기서도 각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표현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될 텐데 자, 이 각이죠. 이 각에 대해서 사인 성분이니까 그죠? 자, 요 방향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요게 A고 요게 오메가 제곱이죠. 오메가 제곱에다가 사인 성분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요거는 뭐 거의 외우다시피 연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다른 형태로 어떻게 바뀌죠? 여기 다른 형태로 요거 전부 다 잘했어요. 지금 저번 시간에 했던 학생들은 다 잘했어. 자, A sin 오메가 t
A sin 오메가 t가 x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가 들어가면 안 되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가 되겠죠. 자, 오메가 제곱 x 이렇게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뭐냐면 쭉 가다가 요 A까지 간 다음에 다시 이렇게 왔다가 이쪽 진폭 A까지 갔다가 다시 오고 이걸 반복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단중운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 최대로 멀어졌을 때가 힘이 최대입니까? 최소입니까? 최대로 멀어졌을 때. 최대가 되죠. 즉, 이쪽으로 다시 끌어올려고 힘이 최대로 걸리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복원력이라고 했죠. 복원력. 그래서 끌어왔다가, 자, 요 지점을 지날 때, 여기가 이제 평형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를 지날 때는 뭐가 최대가 되죠? 어떤 물리량이 최대가 되죠? 그렇죠. 속도. 맞아. 빠르기가 최대가 되고, 뭐가 최소가 되는 겁니까? 힘. 그렇죠. 힘이 최소가 된다는 것은 가속도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 때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힘이 점점 커졌다가, 즉, 복원시키려는 힘이 커졌다가 여기 가면 최대가 되고 다시 돌아온다.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F를 얘기할 때 F는 MA인데 이 A가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X가 될 것이고 이것은 복원력이기 때문에 복원력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이너스 KX로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복원력이 탄성력이기 때문에 탄성력의 그 정의하고 똑같이 이렇게 쓰죠. 그래서 K가 그래서 마지막 문제 답은 요걸로 쓰시면 되겠고 힘으로 표현하는 거는 K가 무엇과 같은 겁니까? M 오메가 제곱. 그래서 주기를 구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주기까지 한번 구해봅시다. 주기는 오메가 분의 2파인데 이런 거는 전부 다 우리 원운동에서 했던 겁니다. 그죠? 원운동 얘기인데 자, 요게 2파이에 자, 오메가라는 것은 요걸 바꿔주면은 m분의 k의 루트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면 위아래가 바뀌어주면 되겠죠? k분의 m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단진동의 주기가 되는 겁니다. 단진동의 주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세요. 알겠죠? 암기를 하든지 아니면 요거까지 암기가 되어 있으면 여기까지 진행이 빠르게 될 수 있다라고 자기가 생각되면은 굳이 이걸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여기에서 바로 찾아서 넣으면 되니까. 그지?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요거는 원운동에 대한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t는 2파이 루트 k분의 m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1번 문제들이 4가지가 다 해결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은 단진동 주기라고 했으니까 여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진동수 나와 있죠. 그죠? 그거 역수잖아. 그죠? 0.2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속도 최대값 하면 속도가 최대가 되려면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1이 돼야 된다. 그러면 A 오메가 값으로 보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A는 얼마입니까? 진폭이니까 0.2 넣으면 되고 오메가가 뭐예요? 오메가는
t분의 2파이고 이거는 2파이 f와 같다. 이 f는 이제 진동수입니다. 진동수 나와 있으니까 2파이 곱하기 진동수 큰 게 오메가와 같은 거야. 그죠? 그래서 진폭 나와 있고 요거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1이 되면 진폭 곱하기 저기 각속도 이렇게 해서 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파이가 나오고요. 3번은 지금 가속도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죠. 요걸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야. 오메가가 2파이 f니까 거기 2파이 f의 제곱 해주시고 그 다음에 0.1 요게 x 값이 되겠죠. 넣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0파이 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라고 붙어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속도의 방향은 오른쪽이 되는 겁니다. 오른쪽. 그죠? 지금 왼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복원력 최대값은, 복원력은 뭐, 요게 되겠죠? 요거의 최대값이 되려면 최대값 x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요게 진폭 a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 a 값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 0.1 넣고, 오메가 제곱 자리에는 이제 2파이 f 이거 제곱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a 진폭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파이 f의 제곱이 붙습니다. 알겠죠? 마이너스는 이제 평형점 방향이다 라는 겁니다. 평형점 방향. 됐니?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오늘은 그러면 저기 몇 페이지를 해야 되느냐면 어디 갔냐? 저기 아닌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200페이지까지는 이제 쭉 얘기를 했었죠. 그죠? 이거 공부를 했었고, 자, 오늘 그 201페이지에 있는 밑에 있는 예제 두 번째가 방금 퀵 테스트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그거고. 자, 예제 첫 번째 거 한번 풀고 갑시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알아둬야 될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를 풀고 갑시다. 얘네들 부력이 뭔지 아니? 부력? 자, 여기 문제 가지고 부력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 물체가 질량이 m이지. 그 다음에 요 액체 밀도가 로입니다. 자, 부력이 뭡니까? 부력은 물체가 액체나 기체 여기에 있으면 부력을 받죠.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부력을 받고 있죠. 근데 부력이 원체 작다는 거지. 근데 그럼 부력이라는 건 뭔데? 자, 1번. 물체 무게랑 관계 있다. 2번. 물체 부피랑 관계 있다. 세 번째. 잠긴 물체 무게랑 관계 있다.
네 번째, 액체 잠긴 물체 부피와 관계 있다. 다섯 번째, 물체 밀도랑 관계 있다. 여섯 번째, 액체 밀도랑 관계 있다. 자, 여기에서 부력과 관계 있는 거 다 골라보세요. 456은 박정유. 어? 456. 456, 456, 4, 5, 6, 3, 4. 3, 4? 누가 3, 4를 그랬지? 3, 4? 3, 4, 5, 6까지? 4, 6, 누가 4, 6이라 그랬어? 어? 4, 6, 4, 6? 어. 3 아닌 것 같아. 1, 4, 6. 1, 4, 6.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헷갈리죠? 그죠? 진짜 관계가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부력이란 것은 얘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 물체 부피하고도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잠긴 물체의 무게, 물체하고 관계가 없어요. 물체하고 관계 없어요. 물체하고 관계 있는 건 요겁니다. 잠긴 부분. 알겠죠? 근데 잠긴 부분의 무게하고는 또 관계 없어요. 알겠어요? 자, 물체의 밀도랑은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밀도라는 것은 무게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결국 이거 부피하고 무엇이 관계가 되느냐 하면 액체의 무게랑 관계가 있거든요. 알겠어요? 근데 액체의 무게는 액체의 밀도와 액체의 그 부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알겠어요? 요걸로. 결국은 4번과 6번밖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봐봐. 여기가 지금 잠긴 부피가 이만큼이지. 맞아요? 저만큼 잠겨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잠긴 부피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럼 부피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부피는 S, L 하면 되겠죠? 이게 부피예요. 부피입니다. 잠긴 부피입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중요하냐면 잠겨있는 이 부피에 대한 물체는 상관이 없고요. 액체가 중요합니다. 액체의 무게. 액체의 무게만큼 필요해요. 근데 자, 지금 여기 액체 무게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이 M은 뭡니까? 물체의 질량이에요. 그러면 물체의 질량, 물체의 무게를 표현할 때 mg 해갖고 사용하잖아. 그죠? 그러면 액체의 무게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 만약에 액체가 질량이 m-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액체의 무게는, 얘의 무게는, 이게 이제 유체역학입니다. 유체역학의 기본 내용인데, 앞에서 나왔지만 선생님 이불로 넘어왔어요, 그냥. 거기서 그게 안 돼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것만 조금 알고, 다음에 또 비슷한 유형이 나왔을 때 또 조금 더 들어가고 하겠습니다. 무게는 mg잖아. 근데 이 액체의 질량이 m-g죠. 그죠? 근데 밀도라는 것은 뭡니까? 밀도라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이야, 질량. 액체의 질량. 그지? 그럼 얘는 결국 뭘로 나타낼 수 있어? 로 V. 이 V는 잠긴 부피입니다. 그래서 액체의 무게는
어떻게 표현된다? 로 VG로 표현됩니다. 이거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로 VG입니다. 로 VG.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요 녀석 넣어가지고 만약에 여기에서 주어진 걸로 해보면 로,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V를 써보면 S, L 뭐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요걸 표현할 줄만 알면 여기서는 이제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어떤 상태예요? 평형 상태입니다. 위로도 안 올라가고 밑으로도 안 내려가고 가만히 있는 상태예요. 그 얘기는 물체의 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mg가 되겠죠. 요거하고 위쪽으로 뭐 부력이 같답니다. 같다. 알겠어요? 근데 이 부력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잠긴 물체의 부피에 해당하는 액체의 무게야. 결국 뭐예요? 액체 무게라는 얘기야. 자, 이만큼의 물체의 무게랑 요만큼의 액체의 무게가 같다는 뜻이야. 이해가 가나? 응? 물체는 이만한 건데 이만한 거의 전체 무게랑, 그죠? 잠긴 부분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요것에 해당되는 액체의 무게, 요게 같은 거야. 내가 물속에 들어갔는데 반만 딱 잠기고 둥둥 뜨고 있다. 그럼 그 얘기는 뭐야? 내 몸무게가 예를 들어서 60kg다 라고 가정을 해보자. 60이라고 했을 때 부력 위로 작용하는 거 얼마? 60이 되겠지. 뭐 60N이면 60N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내 전체 몸을 구성하는 무게랑 내 몸의 반만 해당되는 물의 무게가 어떻다? 같다. 그런 의미야. 알겠죠? 그럼 공기 속에 있는 나의 부력은 어떻게 돼요? 내가 다 잠겨 있잖아요. 다 잠겨 있으니까 내가 딱 빠졌을 때 나의 그 형체 그대로 본떴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공기의 무게야. 그게 위로 작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미약한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거의 못 느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해결됐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런 문제. 지금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얘를 힘을 가해갖고 눌렀어요. 눌렀더니 쭉 들어간 거야,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 거야. 원래 이만큼이, 요만큼이, L이었잖아. 근데 눌러가지고 X만큼 더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봐봐. 여기 원래 mg가 있었고, 물체에 작용한 무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위로 작용하는 부력이 있었단 말이지. 근데 여기다가 내가 누르는 힘, 사람의 힘이 딱 주어지니까 부력이 어떻게 됐어요? 이 상태에서는. 처음보다 부력이 더 커져야 되겠지. 왜? 얘랑 얘 한 만큼 있을 테니까. 그지? 이 상태에서 얘를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래쪽으로 가는 힘과 위쪽으로 가려는 힘이 0이니까 멈춰 있지만 손을 갑자기 다 치워버리면 어떻게 돼? 지금 부력은 이만큼인데 아래쪽 무게는 요거밖에 안 되니까 위쪽으로 힘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팍 올라가는 거죠. 그죠? 팍 올라갔다가 어떻게? 팍 올라가면 쭉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잠긴 부피가 이제 작아지니까 부력은 작아지고 무게가 커지니까 다시 내려오겠죠. 이 짓을 계속 하는 거야. 이게 뭐야? 단진동이야. 그죠? 그 단진동에 주기를 구해봐라 라고 한 거야. 그럼 주기 어떻게 구하지? 주기 t는
2파이 루트 K분의 M 뭐 이런 식으로 구하잖아요. 그죠? 그럼 뭘 찾으면 될까? 아, 이 녀석들 찾으면 되겠네. 그죠? 이 녀석들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채웠을 때 힘 F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자, 힘 F는 F를 다 모아보자. 근데 이제 이게 수평적으로는 힘이 이미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수직적으로만 한번 따져보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아래쪽으로 뭐가 작용해? mg. 근데 위쪽으로는 원래로 따지면은 부력 요것만 작용해야 되는데 즉 요만큼의 부력. 근데 뭐가 추가됐어요? 이만큼의 부력이 추가돼 버린 거죠. 더 잠겼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로 G S까지는 그대로인데 여기까지 그대로인데 뭐가 요 L 부분이 달라진 거죠. 그죠? 그래서 L 플러스 X만큼 이렇게 된 거죠. 요 이해 갑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쪽이 이제 크죠? 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mg가 무엇과 같습니까? 이걸 바꿔봅시다. mg. 요때 이 mg는 물체의 무게죠? 그죠? 요때 물체의 무게하고 뭐가 같다고 했어요? 부력이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요게 mg와 같은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자, 로 G S L 자, 마이너스 로 G S L 마이너스 로 G S X 이렇게 되겠죠. 이 두 개가 날아가네요.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로 G S의 X가 된다. 근데 이거 복원력이죠. 단진동이니까 복원력이 작용하니까 마이너스 KX니까 결국 요 K 값하고 뭐가 같아? 요만큼이 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다 넣어주면 2파이 루트의 K가 로 G S 분의 M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알겠죠? 유체역학 쪽이 이제 등장하면 기본적으로 부력이 등장을 합니다. 부력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반드시 잠김 부피에 해당되는 액체의 무게다. 그리고 액체를 다룰 때는 뭘로 다룬다? 기본적으로 질량보다는 밀도로 표현을 해요. 알겠죠? 밀도로 표현합니다. 기체나 액체는 밀도로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로 좀 넘어가 봅시다. 자, 203페이지 가가지고 진자를 오늘 나갈 거예요. 진자. 잠시만. 자, 진자 한번 봅시다. 진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느냐? 진자에는 용수철 진자랑
단진자라는 게 있어요. 단진자. 용수철 진자는 당연히 이런 거겠죠? 그죠? 만약에 마찰이 없으면 얘가 왔다 갔다 이렇게. 그지? 이런 걸 이제 단진자라고 합니다. 아니, 용수철 진자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위에 매달려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매달려 있으면, 자, 물체가 이렇게 달려 있으면 여기 가만히 있을 때 평형점이기 때문에 힘을 줘서 여기까지 늘렸다. 그러면 왔다 갔다 이렇게 진동을 할 거다. 이게 용수철 진자. 그럼 단진자는 뭐냐? 단진자는 줄에다가 매가지고 물체를 매단 다음에 요걸 요렇게 당겼다가 놓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진폭입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진폭입니까? 가와 나. 진폭이 어떤 거죠? 가. 이제는 아시겠죠? 항상 평형점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변해 가느냐. 그게 진폭입니다. 이 진폭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단진자에 대한 것들을 한번 해보죠. 먼저 용수철 진자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용수철이 원래 이렇게 왜 삐딱하냐 이거. 자, 아무것도 안 달려 있을 때, 요 자연 상태의 길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뭔가 물체를 달게 되면 얘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늘어나요. 그죠? 그러면 늘어난 상태에서 저기에서 그대로 멈춰 있으면 저 지점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면 됩니까? 평형점이라고 부르면 돼요. 알겠죠? 여기를 평형점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만약 물체를 안 단 상태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기가 평형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물체를 단 상태면 여기가 평형점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 길이를 이제 이렇게 보죠. 여기가 x0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당겨본다. 자, 당겼습니다. 당겼더니 요렇게 됐어요. 그러면 요 길이를 갖다가 이제 x라고 해보는 거죠. x. 그죠? 저렇게 두고. 자,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이제 구해보자는 거죠. 자, 여기 mg. 얘도 여기 mg. 요거 같은 경우에는 평형점에 있을 때는 어떤 현상이냐 하면 mg와 아랫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면 돌아가려고 하는 마이너스의 k, 이건 이제 용수철 상수가 되겠죠? kx0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mg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잡아당기는 힘 F까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 힘 F가 작용했을 때, 자, F, 그 다음, 플러스 mg, 그 다음에 마이너스 위쪽 방향으로 뭐가 작용한 거예요? 탄성력이 작용하는 거죠. 그죠? 탄성력. 이 탄성력은 얼마나 작용하느냐? 탄성력이 얼마나 작용해요? 여기에서 K에 X0하고 X를 더한 값만큼 작용하겠죠? 그죠? 이게 지금 잡고 있는 상태니까 0이 돼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대화. 자, 그러면 결국은 이 F는 이 F를 갖다가 잡고 있다가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복원력이 생기죠. 그죠? 그 복원력이 이건데, 잠시만. 자, 이 F를 구해보면은, 자, F는, 자, 뒤로 넘겨봅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mg,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니까, 플러스 kx의 제로, 그 다음에 플러스 kx.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얘가 뭐가 되죠? 얘가 mg는 kx의 제로니까 mg가 되죠. 그죠? 또는 얘가 kx 제로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얘랑 얘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 f는 kx인데 이걸 딱 놓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쪽 방향으로 복원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복원력이 마이너스 kx만큼 발생을 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잡고 있을 때는 당연히 안 돌아가죠. 그죠? 탄성력이 존재는 하지만. 근데 이걸 놓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어떻게? 이 크기의 복원력이 생긴다. 복원력이. 자, 그래서 저 복원력을 우리는 기본적인 단진동, 용수철 진자의 진동을 일으키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용수철 진자의 주기, 이거 앞에서 우리가 다 구해봤던 t는 2파이 루트 k분의 m, 요거에 대한 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단진자로 해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단진자. 이 단진동은 우리가 앞에서 원운동 가지고 다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자, 그러면 단진자 한번 보죠. 단진자. 자, 단진자는 이건 사실 이제 여러분들 가정에서 정확하게 다 할 수는 없지만 약간 뭐라고 할까? 편법이죠, 편법. 편법으로 기술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단진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쯤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세타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죠? 다른 것들은 이제 그냥 점선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제 우리가 지금 볼 거는 요 두 군데란 얘기죠. 두 군데. 그러면 얘가 만약에 mg 물체가 질량을 m만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제 mg가 되는 거죠. 그죠? mg. 그러면 이 힘을 갖다 분해를 해보자는 거죠. 분해는, 자, 요렇게 그대로 따라오면, 횡사변력으로 딱 분해해서, 이쪽 방향의 힘,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의 힘, 이렇게 전제를 할 겁니다.
근데 이 물체에 걸리는 힘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 방향으로 뭐가 걸리고 있죠? 장력 T가 걸리고 있죠. 그죠? 자, 얘랑 뭐가 이쪽 방향, 즉 여기가 세타 각이기 때문에 얘는 mg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겁니다. 얘랑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평행을 이루고 있죠. 평행을 이루고 있죠. 그러면 힘이 하나만 남죠. 얘 하나만 딸랑 남는 거야. 얘는 이쪽 방향의 이 크기랑 같으니까 mg 자 요겁니다. 요거 mg 사인 세타와 같은 거죠. 그죠? mg 사인 이 mg 사인 세타만큼 이렇게 힘을 받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이 mg 사인 세타에서 이 사인 세타를 여기 나오는 이제 길이 형태로 바꿔줄 거야. 자, 한 장 넘어가 봐. 204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04페이지. 그림은 여기서 요걸 같이 봐야 되니까 그림은 여기다 그려드릴게요. 요 길이를 L이라고 잡습니다. 그죠? 여기 L이에요. 줄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이 거리를 X라고 해볼게요. X. 알겠죠? 여기는 실제로 어떻게 가는 겁니까? 곡선으로 가는 거죠. 그죠? 곡선으로 가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세타각을 굉장히 작게 만들어주면 알겠죠? 굉장히 작게 만들어주면 요 x가 호가 아니고 뭘로 바뀔 수 있는 거야? 직선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죠? 직선으로 바뀌게 되면 여기는 사인 세타나 무엇이 같으냐 하면 탄젠트 세타랑 거의 같은 거야. 거의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런 거야. 원래 이 직각 이렇게 있죠? 그죠? 세타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세타가 무지무지하게 작아지면, 즉, 이렇게 점점점 작아지면, 이 빗면하고 빗면의 길이 차이가 나요, 안 나요? 거의 안 나겠죠? 그죠? 거의 안 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쪽 값이나 어떻다? 같아진다는 얘기야. 원래 이 부분을 이쪽으로 바꿔서 이 탄젠트 세타면 봐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L분의 X. 요거는 다시 L분의 X.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테일러 전개라고 하는 수학적 그 방식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증명을 합니다, 원래는. 원래는 증명하는데, 그건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타가 매우 작아지면 사인 세타가 탄젠트 세타랑 거의 같아지고, 그러면 길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요만큼 가는 길이에 대해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자 여기 F는 이쪽 방향이 F이죠. 이쪽 방향이 F는 자 돌아가려는 복원력이잖아. 얘도 이게 평형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돌아가려고 하는 힘 F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F는 mg 사인 세타인데 이게 뭐예요? 복원력이죠. 근데 얘가 mg 탄젠트 세타 같은 것이고,
요게 결국 마이너스 mg에 요 L분의 X랑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떻게 막 보면 막 어거지 쓰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실제로 수학적 전개를 통해서 요거 유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대학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우리는 거기까지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결국 이게 복원력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복원력 하면 마이너스 kx와 같다라고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자 k를 뭘로 둘 수 있다? k를 L분의 mg로 둘 수 있다는 거죠. L분의 mg. 여기서 이제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오늘 하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단진자의 주기입니다. 단진자의 주기. 자, 단진자의 주기를 구하는데 우리 단진동 있죠? 이것도 단진동의 일종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단진동의 주기가 일단 뭐였어요? t는 이제 요거는 거의 외워보셔야 됩니다. 단진동 왔다 갔다 하는 거의 주기는 2파이의 루트의 뭐분의 뭐죠? k분의 m이었죠. 이거를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단진자 저 유도에서 k 값을 구했잖아 우리. 그럼 여기에다 넣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파이에 자 k 값이 뭐죠? k가 저기에 나와 있는 게 L분의 mg죠. 그 위에 또 m이 있죠. 그죠? 그러면 m은 이제 날아가네요. 그리고 L만 위로 올려주면 되겠네. 그죠? 자, 2파이의 루트의 g분의 L 이렇게 나옵니다. 자, 모양 보시면 이게 일종의 어떤 상수고 요게 물체의 질량 요거는 단진자의 길이죠. 그죠? 형태가 거의 비슷하죠. 그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단진자 요 줄에 매달아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요게 한번 왔다 가는데 몇 초나 걸리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게 뭐하고만 관계 있는 겁니까? 이 줄에 매다는 추위의 질량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왔다 갔다가. 한번 갔다가 오는데 걸린 시간이 추위의 질량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용수철 같은 경우에는 단진도 이렇게 할 때는 뭐가 중요해요? 용수철 상수하고 그 다음에 그 물체에 달린 질량이 중요했죠. 그죠? 한번 왔다 가는데 걸린 시간이 이 둘의 관계였어요. 근데 줄에 매단 추를 갖다 이렇게 그 추시계처럼 왔다 갔다 왕복시킬 때 걸리는 시간은 얘네하고 관계없고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냐. 왜? G는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 그죠? 극지방이냐, 적도냐, 중위도냐, 아니면 높은 곳이냐, 낮은 곳이냐. 그지? 아니면 밑에 뭐가 매장되어 있느냐, 이런 거하고 또 관계 있어요. 밑에 밀도가 큰 물질이 많으면 중력 가속도 커져. 알겠어? 밑에가 똑같은 땅처럼 보였는데 밀도가 작은 물질이나 텅텅 비어 있어. 그러면은 작아질 수 있어요. 그런 거하고 관계 있거든. 이거는 중력 가속도니까 어디냐 하고 관계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 L은 뭐예요? 실의 길이잖아. 실이 기냐 짧으냐 그것만 갖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럼 같은 장소니까 이거는 같고 결국 실의
길이하고만 관계 있는 거야. 그지? 길면 여기서 놓으면 똑딱 이렇게 오고, 그죠? 실이 짧으면 똑딱 이렇게 오고. 그 얘기잖아.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등시성이라고 합니다. 등시성. 이걸 누가 알아냈느냐면 갈릴레오 갈릴레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엄청 옛날 사람이잖아. 아, 그런 사람들이 요즘 태어났으면 뭐 대박일 텐데. 그지? 자기가 필요하니까 막 망원경 만들어가지고 쓰고 막 그랬던 사람이잖아. 그죠? 망원경 원리를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써버렸어요. 등시성입니다. 줄의 길이만 같으면 주기가 같아진다. 아시겠어요? 매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진자의 등시성. 갔다 오세요. 자, 여기까지 조금 책을 읽어보세요.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뒷시간에는 이제 이거 가지고 변형된 형태들을 조금 봐야 되니까 봐주시고. 한번 이거 뭔지 알겠어? 이해가? 자, 결국은 우리 여기 용수철 진자의 단진동 주기와 단진자의 단진동 주기, 요거 차이점을 조금 잘 봐놓으세요. 알겠죠? 요렇게 표현되느냐, 요렇게 표현되느냐. 그렇죠? 그럼 줄만 같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줄만 같으면. 줄을 여기 평행점이 있으면 요만큼만 했다가 놓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그러면 얘를 이만큼 평행점에서 이만큼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번 하는 시간하고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어떻다? 같다. 뭐만 같으면? 줄 길이만 같으면. 알겠죠? 그게 등시성이야. 자꾸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동화 들어오면 이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진자의 등시성 됐습니까? 줄만 같으면 여기서 놔도 이렇게 왔다 갔다. 줄만 같으면 여기서 왔다 갔다도 동일하다. 이거 이용한 거 그 박자 맞추는 기계 있죠. 그렇죠. 그거는 이렇게 움직이죠. 본 적 있죠. 그 추가 조정이 가능하죠. 추를 끝에 다느냐 아래쪽에 다느냐 뭐 이렇게 조절 가능한 거잖아. 이게 위에 달면 무슨 얘기야? 줄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뜻이고, 이렇게 중간쯤 하면 줄의 길이가 그만큼 짧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박자를 맞출 때 위에다 달면 똑딱 똑딱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치면 이걸 많이 잡아 놔도 상관없죠. 여기서 이렇게 놔도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추를 딱 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빨라지는 거죠. 똑딱똑딱똑딱 이렇게. 그죠? 그게 바로 진짜의 등시성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줄의 길이만 바꿔주면 박자 맞추는 그게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느냐면 204페이지 5번 내용을 한번 봅시다. 5번 내용. 자, 단진자 가지고 뭘 측정할 수 있다? 여기 단진자 주기 알면 뭐예요? 줄의 길이만 알면 뭐 측정 가능합니까? 중력 가속도 측정 가능해요. 알겠어요? 중력 가속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중력 가속도를 측정하는 데는 직접 물체의 낙하 운동에서 측정할 수도 있겠죠. 그죠? 속도를 막 재가지고 뭐 가속도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용수철이 늘어나게 하는 중력하고 변형 관계를 측정해서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죠? 당연하죠? 탄속력하고 mg 그거 이용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측정할 때는 굉장히 면밀히 정확하게 오차를 최소한을 줄이려면 장치가 복잡해지고 힘들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단진자 이용하면은 겁나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평점 딱 두고 이렇게 딱 놓으면 왔다 갔다 이거 하는 시간 재는 거죠. 그죠?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거 하기 힘들면 어떻게 돼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거 평균 내버리면 되잖아. 그럼 오차가 확 줄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주기만 잘 측정을 할 수 있으면 길이 이거는 정확하게 잰 길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면 되니까 이걸 정확하게 간단하면서도 정밀하게 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 측정하는 방식을 만약에 면접에서 물어본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도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에서 G는 T제곱분의 4파이 제곱 L 여기에서 T와 L만 정확하게 구할 수 있으면 되겠다. 이걸 이용을 해서 6번 한번 봅시다. 6번. 4번은 다음 그 뒷시간에 여기 기억연디가 돼가지고 뒤쪽 얘기를 조금 해드릴 거고, 자 6번 얘기를 한번 봅시다. 이건 뭐냐면 단진자의 길이와 주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모르는 애를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요 주기랑 진동수는 어때요? 진동수 무슨 관계예요? 역수 관계잖아. 역수. 자, T와 F는 역수 관계입니다. 그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진동수가 있다. 그죠? 근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진동수가 있다라고 쳤을 때, 또는 얘랑 얘의 비율을 안다라고 치면, 자, 여기에서 T0,
t 이 관계가 성립하겠죠? 이러면 역수관계죠? 그죠?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셋 중에 하나를. 그래서 여기 2 파이 루트의 지분의 뭐 L0 그 다음에 뭐 여기 2 파이 루트 지분의 L 이렇게 됐을 때 결국 요것들은 이 관계죠.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약분되니까 루트 L분의 루트 L0. 자, 예를 들어서 209페이지 한번 가봐라. 자, 209페이지 2번 한번 풀어보세요. 2번. 뭘 한참 푸냐? 한참 풀 게 없는데. 뭐 이용하면 돼요? 이거 이용하면 돼요. 그죠? 그럼 답이 얼마입니까? 14회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49cm짜리 단진자가 4회 진동한다라는 걸 만약에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해 놓은 것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나머지는 일일이 측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자의 길이 하나만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면 몇 번 진동하는지 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주기도 당연히 알게 된다는 거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됐지?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뒷시간에 나머지들을 조금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우리 숙제했던 거 있죠? 그것도 뭐 조금 질문 받도록 하고 뒷시간.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합시다, 일단.